다음 날 아침 서연은 남동생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갔다. 우진이는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숨소리는 힘겨웠다. 서연은 우진이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우진이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불행한지 깨달았다. 서연은 병원을 나와 밖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눈앞에는 온통 잿빛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잿빛 세상처럼 무거웠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불행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고독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외로운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쓸쓸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아픈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깨달았다. 한서연은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했다. 그녀는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고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그녀의 노력은 모두 허사였다. 그녀의 신용등급은 낮았고 그녀의 지인들은 그녀를 외면했다. 그녀는 절망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이대로 끝날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남동생을 잃을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남동생을 지킬 수 없다는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때 그녀의 눈에 한 장의 전단지가 들어왔다. 전단지에는 단기간 고수익 보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서연은 망설였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전단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다. 한서연 씨, 맞으십니까? 제가 당신에게 제안할 것이 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말한 장소로 향했다. 그곳은 낡은 사무실이었다. 사무실 안에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최유진이었다. 그녀는 서연을 보며 차갑게 말했다. 한서연 씨, 당신의 남동생이 희귀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돈이 필요하죠. 서연은 유진의 말에 당황했다. 그녀는 유진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유진은 서연에게 한 장의 계약서를 내밀었다. 계약서에는 한서연은 리준호 이준호 회장을 유혹해야 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유진은 서연에게 말했다. 이준호 회장은 당신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를 유혹해야 합니다. 당신이 성공하면 당신의 남동생의 수술비를 모두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실패하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서연은 유진의 제안에 경악했다. 그녀는 유진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유진의 제안을 거절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남동생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는 남동생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녀는 유진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한서연은 최유진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남동생을 지키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남동생을 구하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남동생을 살리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남동생을 구하고 싶었다. 그녀는 유진의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불행한지 깨달았다. 서연은 유진의 사무실을 나와 밖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눈앞에는 온통 잿빛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잿빛 세상처럼 무거웠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불행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고독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외로운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쓸쓸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아픈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깨달았다. 밤이 되자 서연은 자신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녀는 낡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은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다. 빗방울은 서연의 눈물처럼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불행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고독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외로운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쓸쓸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아픈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억울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불쌍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 깨달았다. 서연은 자신의 목에 걸려있는 낡은 목걸이를 만졌다. 그 목걸이는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다. 서연은 목걸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를 지키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를 사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싶었다. 서연 한서연은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불안감으로 흔들렸지만 그녀의 표정은 차분하고 결연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의 마음은 굳건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낡은 작업복과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것은 그녀의 지난 삶을 대변하는 모습이었다. 가난과 절망, 그리고 고통으로 얼룩진 삶.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불행한지 깨달았다. 그때 최유진의 보조들이 들어와 그녀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들의 손길은 능숙하고 빨랐다. 그들은 서연의 낡은 작업복을 벗기고 부드러운 실크 드레스를 입혔다. 그 드레스는 마치 그녀의 몸에 맞춰 만들어진 것처럼 완벽하게 어울렸다. 그들은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정성스럽게 다듬고 그녀의 얼굴에 화장을 했다. 그들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서연의 모습은 조금씩 변해갔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이제 차분하고 우아해 보였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이제 우아하고 부드러워 보였다. 서연은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낯선 감정을 느꼈다. 거울 속의 여인은 그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가면을 쓴 배우였다. 그녀는 그저 다른 사람의 삶을 연기하는 꼭두각시였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불행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고독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외로운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쓸쓸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아픈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깨달았다. 그녀의 목에 걸려 있는 낡은 목걸이.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다. 서연은 목걸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를 지키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를 사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싶었다. 서연 한서연은 리무진에서 내렸다. 그녀의 눈앞에는 거대한 호텔 건물이 서 있었다. 호텔은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그녀의 귀에 들려왔다. 그녀는 그곳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이었다. 그녀는 그곳에 어울리지 않는 아웃사이더였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불행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고독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외로운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쓸쓸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아픈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깨달았다. 서연은 마스크를 쓰고 무도회장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동화 속의 공주님처럼 아름다웠다. 그녀의 드레스는 별빛처럼 반짝였고 그녀의 머리카락은 달빛처럼 빛났다. 그녀의 눈은 불안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차분하고 우아해 보였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이제 우아하고 부드러워 보였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수군거렸다. 저 여자 누구지? 정말 아름다워. 정말 아름다워. 하지만 왠지 슬퍼 보여. 서연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의 손가락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외면한 자신의 죄를 뉘우쳤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을 버린 자신의 죄를 뉘우쳤다. 그녀는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이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외면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외면함으로써 자신의 가족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외면은 그의 가족을 더욱 불행하게 만들었다. 그의 삶은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잔잔했지만 그 속에는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것이다. 그때 그녀의 눈에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의 이름은 리주노 이주노였다. 그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차갑고 냉정해 보였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듯 혼자서 와인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마치 동화 속의 왕자님처럼 아름다웠다. 그의 드레스는 별빛처럼 반짝였고 그의 머리카락은 달빛처럼 빛났다. 그의 눈은 불안했지만 그의 표정은 차분하고 우아해 보였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그의 움직임은 이제 우아하고 부드러워 보였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수군거렸다. 저 남자
누구지? 정말 아름다워. 정말 아름다워. 하지만 왠지 슬퍼 보여. 서연 한서연은 준호 이준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는 준호에게서 낯선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녀는 준호에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준호는 서연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서연을 향했고 그의 얼굴은 차갑고 냉정했다. 그는 서연을 보며 말했다. 당신 누구십니까? 서연은 준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아름다웠지만 그 속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서연의 미소를 보며 낯선 감정을 느꼈다. 그는 서연에게서 낯선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는 서연을 보며 말했다. 당신은 슬퍼 보이네요. 서연은 준호의 말에 당황했다. 그녀는 준호가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그때 한 여인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이름은 윤지아였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오만하고 냉정했다. 그녀는 준호에게 말했다. 준호 씨, 이 여자는 누구죠? 준호는 지아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서연을 보며 말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답네요. 지아는 준호의 말에 질투를 느꼈다. 그녀는 서연을 보며 차갑게 말했다. 당신 정체가 뭐죠? 서연은 지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아름다웠지만 그 속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지아는 서연의 미소를 보며 분노를 느꼈다. 그녀는 서연을 보며 말했다. 당신 준호 씨를 유혹하려는 거죠. 당신 같은 여자는 준호 씨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서연은 지아의 말에 상처를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불행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고독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외로운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쓸쓸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아픈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깨달았다. 지아 윤지아는 서연 한서연을 깎아내리며 주변 사람들에게 그녀에 대한 험담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저 여자 어디서 굴러온지도 모르는 천박한 애라는데 리준호 회장한테 어떻게든 붙어보려고 별짓 다 하는 모양이야. 소문은 순식간에 무도회장 전체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의 시선은 경멸과 조롱으로 가득 찼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불행한지 깨달았다. 준호 이준호는 지아의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의 표정은 차가웠지만 그의 눈은 서연을 향해 있었다. 그는 서연이 지아의 공격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서연이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달았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서연이 자신의 삶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깨달았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서연이 자신의 삶이 얼마나 불행한지 깨달았다는 것을 보았다. 그때 준호는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연은 깜짝 놀랐다. 그녀는 준호의 손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었다. 준호는 서연의 손을 잡고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제 파트너입니다. 이 여자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강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준호의 말에 경악했다. 그들은 준호가 서연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준호가 서연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서연은 준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것은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불행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고독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외로운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쓸쓸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아픈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깨달았다. 윤지아의 경멸 어린 시선과 악의적인 소문은 한서연의 마음을 짓눌렀다. 서연은 무도회장 한복판에서 모든 이의 조롱과 수군거림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다. 그녀는 마치 벌거벗은 채로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드레스와 화려한 화장은 한순간에 무의미한 가면으로 전락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불행한지 깨달았다. 서연은 리준호, 이준호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고 잠시나마 안도했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지아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서연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자신의 모든 인맥과 정보를 동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연의 과거, 그녀의 가난한 집안, 그녀의 아픈 남동생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냈다. 지아는 서연이 리준호에게 접근한 이유가 오직 돈 때문이라는 것을 밝혀내고 이 사실을 무도회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폭로하려 했다. 한편 서연은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준호를 상대해야 했다. 준호는 그녀에게 친절했지만 그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차갑고 날카로웠다. 서연은 준호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남동생을 떠올렸다. 그녀는 남동생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남동생을 지키고 싶었다. 그녀는 준호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준호의 눈을 피했다. 그녀는 준호의 손을 놓았다. 그녀는 준호에게서 멀어지고 싶었다. 그녀는 준호에게서 도망치고 싶었다. 그녀는 준호에게서 숨고 싶었다. 그녀의 목에 걸려있는 낡은 목걸이.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다. 서연은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불안감을 달랬다. 그녀는 목걸이를 보며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를 지키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를 사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싶었다. 서연 한서연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녀의 남동생 한우진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고 병원에서는 긴급 수술을 준비해야 한다고 연락이 왔다. 서연은 절망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이대로 끝날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남동생을 잃을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남동생을 지킬 수 없다는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최유진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을 끝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진은 그녀의 말을 무시했다. 한서연 씨, 당신은 이미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당신의 남동생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실패하면 당신의 남동생은 죽을 겁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다. 서연은 유진의 말에 분노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유진의 협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불행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고독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외로운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쓸쓸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아픈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깨달았다. 서연은 무도회장에서 준호 이준호를 찾았다. 그녀의 눈은 불안감으로 흔들렸지만 그녀의 표정은 차분하고 결연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준호를 유혹해야 했다. 그녀는 준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준호는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그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로웠다. 서연 씨, 당신은 정말 아름답네요. 서연은 준호의 말에 당황했다. 그녀는 준호가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그때 지아 윤지아가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은 오만하고 냉정했다. 그녀는 서연을 보며 말했다. 한서연 씨, 당신의 남동생이 위독하다던데 병원으로 가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아의 말은 서연의 심장을 찔렀다. 서연은 지아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지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서연은 지아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불행한지 깨달았다. 지아 윤지아의 폭로로 무도회장은 술렁였다. 사람들은 서연 한서연을 비난하며 수군거렸다. 저 여자 준호 씨를 유혹하려고 남동생을 팔아먹은 거야. 정말 역겨워. 서연은 모든 이의 경멸, 어린 시선과 조롱을 받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불행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고독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외로운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쓸쓸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아픈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깨달았다. 그녀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가면을 쓸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대로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남동생을 떠올렸다. 그녀는 남동생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남동생을 지키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남동생을 구하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남동생을 살리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남동생을 구하고 싶었다. 그녀는 준호 이준호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준호의 눈을 피했다. 그녀는 준호의 손을 놓았다. 그녀는 준호에게서 멀어지고 싶었다. 그녀는 준호에게서 도망치고 싶었다. 그녀는 준호에게서 숨고 싶었다. 그때 준호가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따뜻했지만 그의 표정은 차분하고 결연했다. 그는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 씨, 당신은 정말 아름답네요. 서연은 준호의 말에 당황했다. 그녀는 준호가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준호는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 씨, 당신은 저를 유혹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서연은 준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준호가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준호의 눈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것은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었다. 준호 이준호의 진심 어린 고백은 무도회장을 정적에 휩싸이게 했다. 사람들은 준호의 말을 듣고 경악했다. 그들은 준호가 서연 한서연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준호가 서연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지아 윤지아는 준호의 말에 분노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준호의 눈을 피했다. 그녀는 준호의 손을 놓았다. 그녀는 준호에게서 멀어지고 싶었다. 그녀는 준호에게서 도망치고 싶었다. 그녀는 준호에게서 숨고 싶었다. 준호는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를 무도회장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거리를 걸었다. 서연은 준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것은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준호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녀는 준호가 자신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녀는 준호가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들은 준호의 차에 탔다. 준호는 서연에게 따뜻한 코트를 덮어주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연은 준호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것은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준호에게 말했다. 준호 씨, 저는 당신을 속였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준호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싶었다. 그녀는 준호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다. 그녀는 준호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준호는 서연의 말을 듣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서연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의 손은 서연의 마음을 감싸주었다. 서연은 준호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것은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준호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녀는 준호가 자신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녀는 준호가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무도회장의 화려한 음악은 한순간에 멈췄다. 모든 시선은 한서연에게 쏠렸고 윤지아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댄 것처럼 무도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여러분, 이 여자의 정체를 아십니까? 그녀는 이준호 회장을 유혹하려고 남동생을 팔아먹은 여자입니다. 그녀의 남동생은 지금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아의 말은 비수처럼 서연의 심장을 찔렀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경멸과 흥미가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다. 그들은 서연을 힐끗거리며 수군거렸다. 정말 역겨워. 서연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준호를 속였다. 그녀는
준호에게 거짓말을 했다. 무도회장은 지하 윤지아의 승리감과 서연 한서연의 절망으로 가득 찼다. 서연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남동생 한우진을 떠올렸다. 바로 그때 리준호, 이준호가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그의 눈은 결연했다. 그는 서연을 안아주었다. 서연은 준호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준호는 서연을 품에 안은 채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 윤지아 씨의 말은 맞습니다. 한서연 씨는 저를 유혹하기 위해 이 무도회에 왔습니다. 그녀의 남동생은 희귀병에 걸려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준호의 고백에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하지만 윤지아 씨가 모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준호는 지아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는 한서연 씨가 이 무도회에 오기 전부터 그녀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동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 이준호의 말은 무도회장 전체를 뒤흔들었다. 지아 윤지아는 굴욕감과 분노에 휩싸여 비명을 지르고 무도회장을 뛰쳐나갔다. 사람들은 이제 서연 한서연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에는 경멸 대신 연민과 존경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서연을 품에 안고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서연 씨, 괜찮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서연은 준호의 품에 안겨 준호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준호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이준호는 서연, 한서연을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다. 준호의 차는 고요했고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준호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준호의 따뜻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것은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준호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녀는 준호가 자신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녀는 준호가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들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한우진은 이미 수술실로 옮겨진 상태였다. 서연은 울음을 터뜨리며 주저앉았다. 준호는 그녀를 안아주고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서연 씨, 괜찮습니다. 제가 옆에 있습니다. 서연은 준호의 따뜻한 위로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것은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준호의 품에 안겨 준호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준호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준호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때 최유진 이 병원에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한서연, 너 감히 나를 배신해. 유진은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뺨을 때렸다. 서연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뉘우쳤다. 그녀는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이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준호는 유진의 행동을 막았다. 그는 유진을 보며 차갑게 말했다. 최유진 씨, 이제 그만하시죠. 모든 것은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유진은 준호의 말에 경악했다. 그녀는 준호가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준호의 눈을 피했다. 그녀는 준호의 손을 놓았다. 그녀는 준호에게서 멀어지고 싶었다.
그녀는 준호에게서 도망치고 싶었다. 그녀는 준호에게서 숨고 싶었다. 준호는 유진에게서 서연을 보호하고 그녀를 조용히 달래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보며 말했다. 서연 씨, 당신은 저를 유혹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서연은 준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준호가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준호의 눈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것은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준호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녀는 준호가 자신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녀는 준호가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준호 이준호는 서연 한서연을 진정시키고 우진 한우진의 수술비를 결제했다. 그는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 씨, 이제 모든 것을 저에게 맡기세요. 당신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연은 준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것은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준호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녀는 준호가 자신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녀는 준호가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서연은 준호의 도움을 거절하려 했다. 준호 씨, 저는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준호는 서연의 말을 듣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서연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의 손은 서연의 마음을 감싸주었다. 서연은 준호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것은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준호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녀는 준호가 자신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녀는 준호가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때 병원 로비에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의 이름은 김민준이었다. 그는 준호의 비서였다. 민준은 준호에게 다가가 말했다. 회장님, 서연 씨의 남동생이 저희 회장님의 숨겨진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준호는 민준의 말에 경악했다. 그는 민준이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서연을 보며 말했다. 서연 씨, 혹시 당신의 남동생의 아버지가 리준호라는 사람입니까? 서연은 준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준호가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준호의 눈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었다. 서연, 한서연은 준호, 이준호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혼란스러운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어머니가 죽기 전 그녀에게 남긴 마지막 말. 서연아, 네 동생의 아버지는 리준호라는 사람이야. 그는 너를 버리고 떠난 남자야. 서연은 어머니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준호가 자신의 남동생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준호가 자신을 버리고 떠난 남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그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차갑고 날카로웠다. 준호는 서연의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을 직감했다. 그는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 씨,
저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당신의 남동생의 아버지입니까? 서연은 준호의 진심 어린 질문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준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준호 씨, 당신은 제 남동생의 아버지입니다. 준호는 서연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서연이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서연의 눈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었다. 준호는 서연에게 자신의 과거를 고백했다. 그는 서연의 어머니 김지은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그는 지은과 결혼하고 싶었지만 그의 집안의 반대로 인해 그럴 수 없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그는 지은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아버지의 협박으로 인해 지은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그는 지은과 서연 그리고 우진을 버린 자신의 죄를 뉘우쳤다. 그는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이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외면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외면함으로써 자신의 가족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외면은 그의 가족을 더욱 불행하게 만들었다. 그의 삶은 폭풍전의 고요함처럼 잔잔했지만 그 속에는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것이다. 한서연은 이준호의 채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준호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준호의 따뜻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것은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준호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녀는 준호가 자신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녀는 준호가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들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한우진은 이미 수술실로 옮겨진 상태였다. 서연은 울음을 터뜨리며 주저앉았다. 준호는 그녀를 안아주고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서연 씨, 괜찮습니다. 제가 옆에 있습니다. 서연은 준호의 따뜻한 위로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것은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준호의 품에 안겨 준호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준호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준호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때 최유진 이 병원에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한서연, 너 감히 나를 배신해. 유진은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뺨을 때렸다. 서연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뉘우쳤다. 그녀는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이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준호는 유진의 행동을 막았다. 그는 유진을 보며 차갑게 말했다. 최유진 씨, 이제 그만하시죠. 모든 것은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유진은 준호의 말에 경악했다. 그녀는 준호가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준호의 눈을 피했다. 그녀는 준호의 손을 놓았다. 그녀는 준호에게서 멀어지고 싶었다. 그녀는 준호에게서 도망치고 싶었다. 그녀는 준호에게서 숨고 싶었다. 준호는 유진에게서 서연을 보호하고 그녀를 조용히 달래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보며 말했다. 서연 씨, 당신은 저를 유혹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서연은 준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준호가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준호의 눈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것은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준호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녀는 준호가 자신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녀는 준호가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준호 이준호는 서연 한서연을 진정시키고 우진 한우진의 수술비를 결제했다. 그는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 씨, 이제 모든 것을 저에게 맡기세요. 당신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연은 준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것은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준호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녀는 준호가 자신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녀는 준호가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서연은 준호의 도움을 거절하려 했다. 준호 씨, 저는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준호는 서연의 말을 듣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서연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의 손은 서연의 마음을 감싸주었다. 서연은 준호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것은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준호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녀는 준호가 자신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녀는 준호가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때 병원 로비에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의 이름은 김민준이었다. 그는 준호의 비서였다. 민준은 준호에게 다가가 말했다. 회장님, 서연 씨의 남동생이 저희 회장님의 숨겨진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준호는 민준의 말에 경악했다. 그는 민준이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서연을 보며 말했다. 서연 씨, 혹시 당신의 남동생의 아버지가 리준호라는 사람입니까? 서연은 준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준호가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준호의 눈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었다. 서연 한서연은 준호 이준호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혼란스러운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어머니가 죽기 전 그녀에게 남긴 마지막 말. 서연아, 네 동생의 아버지는 리준호라는 사람이야. 그는 너를 버리고 떠난 남자야. 서연은 어머니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준호가 자신의 남동생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준호가 자신을 버리고 떠난 남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그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차갑고 날카로웠다. 준호는 서연의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을 직감했다. 그는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 씨, 저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당신의 남동생의 아버지입니까? 서연은 준호의 진심 어린 질문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준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준호 씨, 당신은 제 남동생의 아버지입니다. 준호는 서연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서연이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서연의 눈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었다. 준호는 서연에게 자신의 과거를 고백했다. 그는 서연의 어머니 김지은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그는 지은과 결혼하고 싶었지만 그의 집안의 반대로 인해 그럴 수 없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그는 지은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아버지의 협박으로 인해 지은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그는 지은과 서연 그리고 우진을 버린 자신의 죄를 뉘우쳤다. 그는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이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외면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외면함으로써 자신의 가족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외면은 그의 가족을 더욱 불행하게 만들었다. 그의 삶은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잔잔했지만 그 속에는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것이다.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한 엔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스토리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다음 감동적인 스토리를 놓치지 마세요. 새 스토리에 여러분의 이름이 추가될 예정이니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한서연의 평화롭던 세상은 한 통의 전화로 산산조각났다. 늦은 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는 그녀의 어린 남동생 한우진이 희귀병 진단을 받았으며 치료를 위해서는 고액의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전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의사의 목소리는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처럼 아득하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서연은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차가운 공기가 그녀를 감쌌지만 그녀의 심장은 뜨겁게 타올랐다.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불행한지 깨달았다. 서연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남동생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떠올렸다. 그녀는 남동생의 밝은 눈빛을 떠올렸다. 그녀는 남동생이 그녀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남동생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남동생을 살리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남동생을 지키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남동생을 구하고 싶었다.